이와 관련해서 법무는 대통령 경비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분들이 이 SBS 단독이었나요 어제? MBC 단독에 의하면 정말 짐작 취급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경 때문에 지금 여기 극한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 경비단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졌고 피로도도 가중됐습니다. 현재 101 경비단 3개 대대가 사용하는 생활 공간은 개인 장비를 보관할 전용 사물함은 물론 옷장 등도 없습니다. 또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고 샤워실도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해 악취가 풍겨서 식초방, 빙초산방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어제 이 MBC 단독 보도 보면은 사진은 보여줬는데 이제 그 사진을 그냥 그림으로 했어요. 보안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사물함이 없어요. 아니 이게 선풍 뭐 저기 에어컨도 없어. 냉장고도 원래 없어. 폐창고나 폐창고로 쓰던 건물이에요. 폐건물. 네, 폐건물이었어. 근데 그나마 이사 가면서 비우라 그래갖고 안에 있던 쓸만한 직기들까지 싹 치워서 없앴단 말이야. 그러면 경비단들이 저걸 쓰라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테리어나 기본적인 가구, 침대 정도는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얘들만 얘네들이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 3층짜리 건물을 쓰는 인원이 600명입니다. 600명. 이게 4개 대대가 원래 경비대거든요. 근데 청와대 한 대대가 남아있고 여기에 용산으로 온 게 3개 대대입니다. 그럼 300명이겠네요. 300명에서 한 400명 400명 정도.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근무를 뭘 해야 되냐면 4개 대대가 하던 걸 3개 대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300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120시간 곱하기 3이다,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엉망진창. 나는 저 식초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혈기왕성한 20,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근무를 쓰고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럿이 들어가서 한 방에서 저러고 쭈그리고 잔다. 나 그 시체 냄새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 진짜로. 너무. 그리고 이게 막 불편하고 이렇게 샤워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뭐 할 수가 없대요.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 그게 30개밖에 없대요. 한 400명이 있는데. 그럼 누가 누워 쉬어 그게. 그리고 2시간 근무 쓰고 4시간 쉬고 2시간 근무 쓰고 4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교대거든요. 아니 그럼 박근혜처럼 잠자라고 졸피뎀도 좀 사주고 비아그라도 좀 사줘. 근데 여기서 휴게할 수가 없으니까 용산에 청와대 가서 쉬고 와라 이런데. 뭔 지랄 같은 소리야. 아니 지금 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전부 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자기 아들 여기 근무하는 분들 부모 중에 입원 찍은 사람들은 자기 손 잘라야 돼. 맞아요. 내 새끼 네. 내가 고생시키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본인도 찍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으면 손가락 진짜 잘라야지. 자기 손 자기가 잘라야 돼. 이제 윤석열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교통이 막힐 때, 네. 갑자기 휴대전화가 안 될 때,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빙초산 냄새가 날 때. 어, 이럴 때 윤석열이 근처에 있구나 라고 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니 이 사람 진짜 무슨 죄야? 그러니까 차원진 너무 속상하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거- 갑자기 청와대에 있는 거를 갑자기 용산으로 국방부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옮겼으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아직 3개 대대밖에 안 하는데 다음 달에 하게 돼도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공사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여름 에어컨 없이 그냥 간대요. 지들이 근무하면서 집무실에 에어컨을 좀 빼보지. 내 말이. 이거 어떻게 지들 하라는 인테리어 거야? 전부 다 새로 돼하고 책상 다 새로 놨잖아. 이거 어떻게 청와대에 할 있는 건데? 거 멀쩡한 거 놔두고 새로 집무 다 놨더만. 그 여기 사는데 어떻게? 그리고 할 건데? 놀랍게도 윤석열은 책상에 컴퓨터를 안 두더만. 할 줄 알아야 두죠.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것도 못할 거야. 대통령이 온라인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서 일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한데 그냥 책상에 앉아 사진만 찍었지.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고 일은 딴 데서 다 하는 거야. 아니 현재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안 쓰는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
무슨 업무를 보는데 컴퓨터를 안 씁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총장 시절에는 마치 컴퓨터 앞에 놓고 일한 것처럼 얘기하네. 다리 올리고 휴대폰 하고 있었대잖아. 예. 뭐 대통령이라고 달라졌겠어요? 그냥 대통령, 그냥 책상은 무슨 용도다? 발 올리는 그래서 용도다. 발 올리는 용도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야야, 이 의자 좀 불편하죠? 좀 더 비싼 걸로 가져와 봐라. 왜냐면 의자 같은 좁은 데 올리면 다리를 벌릴 수가 없거든요. 척벌. 책상에 올려놔야 다리를 120도가량 쫙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책상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실탄 분실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경비단 내부적인 그 사정이 폭발 직전이래. 우아래에서 쪼이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경비단의 실탄 분실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알집을 잃어버려도 알지 못할 만큼 지금 직원 상당수가 극심한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외부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는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창고 바닥을 침대 삼아 누워야 되고 직원들 상당수가 그리고 철야 근무가 잦은 타격대 직원들은 쉴 곳이 없어가지고 승합차 안에서 24시간 대기한대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 애들은 와. 아예 24시간씩 봉고차 안에 그냥 앉혀놓는구만. 네,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알집을 통째로 분실한 이 친구가 뭐 3개월도 안 된 신참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3개월도 안 된 친구가 배정 받았을 때 너 아빠 뭐 하시니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징계를 덜 받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청와대 안에만 근무했었으면 어디다가 떨어뜨려도 찾는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청와대 안에 떨어뜨리면 누가 주워 갔겠어? 어떻게든 찾았지. 그래서 박근혜도 2번은 찾았어. 못 찾는 건 뭐냐? 외부 근무를 나갔을 때 떨어뜨려 버린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또 외부인이 많이 들어온대요. 20일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닌 거야, 우리 모르게. 그래서 외부 인력이 외부 사람들이 국방부에 드나들면 그리고 청와대로 또 오는 사람이 있을까? 청와대가 아니지. 아무튼 경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방부가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1인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청와대 있을 때마다 계속 일이 늘어나가지고 여기 있죠? KBS 기사에 한 달에 340시간 근무. 한 달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2시간 근무하고 4시간씩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경계 근무는 이게 하니까. 근데 이게 휴식을 취하라고 가서 쉬라 그러는데 쉴 데가 없는 거야. 땅바닥에 누워야 돼. 땅바닥에 눕거나 아니면 청와대 가서 쉬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근무를 쉬는 상황이 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쉴 데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사물함도 없고. 최소한 윤석열 옆에 지키면 에어컨은 나오잖아. 씨. 근데 가서 쉬려 그러잖아? 씻을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나 그냥 근무 쓸게. 저는 약간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냄새 나면 과연 경이랑 명신이가 야, 쟤 너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혹시 또 구박하지는 않을지. 그러면은 그것도- 없었던 실탄이 생깁니다. 화재 총알 나온다잉?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진짜. 신고요. 화재 총알 나와. 큰일 나.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있는데. 원래 독재자들의 말로는 항상 주변에서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맞아요. 끝장이 났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해. 그러지 마요. 아까운 청춘이 왜 이런 쓰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면 안 국민들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탄핵으로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의 삶도 희생당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 아니, 경 하나만 내려오면 돼. 내려오면 되는 문제를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 하나만 끌어내야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처리라니요. 예. 어려움에 직면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자꾸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가? 예. 네. 예. 내가 돌아오니까 살짝 수세적으로 태도를 바꾸네요. 아닙니다. 언제는 지가 나서가지고 쳐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